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칸나가 스텔라이브를 나가고 스텔라이브가 망했다 요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사이버 레카충이 요런 망언을 해가지고 지금 스텔견들이 제대로 긁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진짜로 그 버알몬 레카충 말대로 칸나가 나가가지고 스텔라이브가 망했는지에 관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진짜로 아이리 칸나가 없어가지고 스텔라이브가 망했냐?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레카충 영상에 댓글에 보면 사람들이 이거는 팩트 아니냐 이딴 소리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스텔견들이 팩트는 뭐가 팩트냐, 야 쳐맞을래? 지금 스텔견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개소리를 씨부리냐. 너 같은 놈들이 있어가 안 된다. 야, 조누는 그래도 맞는 말 하고 조누는 그래도 버튜버 일본 방송을 보던 애라서 좀 아는 소리를 했는데 너는 뭐 알지도 못하는 게 아가리를 털고 있어 하면서 난리가 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야기해 봅시다. 스텔라이브한테 있어가지고 아이리 칸다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스텔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머인 강지가 만든 버튜버 소속사예요. 이 스텔라이브의 전신은 강지가 일본 사업을 했었던 이제 유메 퍼센트가 전신입니다. 이 유메 퍼센트가 왜 망하고 스텔라이브가 생겨났냐면, 일본에서 일본인 스시남들 돈 뜯어먹으려고 유메 퍼센트를 시작을 딱 했는데, 이때 일기생 애들이 강지한테 대든 거야. 1기생 애들이 단체로 회사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 회사와 방향성의 차이가 있었다. 근데 우리의 요구 조건을 회사가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모조리 해고시켰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거든. 그래가지고 1기생들이 단체로 반기를 들어가지고 강지가 빡쳐가지고 1기생 애들 모조리 해고시키고 아예 회사 문을 닫아버렸다 이거예요. 이때 1기생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이고, 넷마블이 만든 그 버튜버 뭐 걸그룹 버추얼 아이돌 그룹 뭐 이런 거 하나 또 나왔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L씨다 이거죠. 어쨌든 그 후에 이기생들도 해고를 당했다고 해야 되는지 회사가 문을 닫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은퇴하게 됐다고 해야 할지, 결국에는 이제 이기생들도 다 은퇴 수순을 밟습니다. 근데 이때 아이리 칸나랑 아야츠노 유니마는 강지를 따라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스텔라이브를 만들어서 스텔라이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유메 퍼센트 때는 이제 일본인 대상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강지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강지가 사장이라도 영향력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니까 강지의 등에 날개가 솟아나. 왜? 강지 나와 말이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강지가 방송 켜가지고 내가 돌아왔다. 그리고 요게 내 회사 소속 버튜브 애들이다. 이러면서 자기 시청자들을 이제 칸나랑 유니한테 막 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스텔라이브가 떡상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칸나랑 유니가 스텔라이브의 상징적인 버튜버가 됐습니다. 게다가 둘 다 인기가 상당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칸나가 졸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큰 타격이긴 합니다. 그쵸? 뭐 몇몇 사람들은 칸나보다는 유니가 더 인기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니가 소폭 인기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쵸? 근데 유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 그게 뭐야? 노래를 개같이 못한다는 거죠. 근데 노래를 못하는 유니지만은 같이 데뷔한 동기 중에 노래를 잘하는 애가 있었단 말이야. 그쵸?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동기가 있었고 콤비가 있었고 유닛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칸나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하는 방송 스타일을 구사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쵸? 일단은 아무리 강지가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자체의 재능이라든지 재미가 없었으면 성공하기 어려웠겠지만은,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칸나 단독으로 방송에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이거 다 강 사장이 자기 구독자 밀어주고 스트리머들 다 소개시켜주고 합방 대형
서버에 꽂아주고 이래가지고 가능했던 성공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칸나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가 굉장히 칸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냐 하며 그렇지는 못하다 이거죠. 일단 칸나 따라가지고 헤비 방송 가서 뱀뱀이라고 불리고 스텔라이브한테는 배신견이라는 소리 듣는 그 친구들은 당연히 칸나의 빈자리가 굉장히 컸고 스텔라이브는 칸나를 졸업시킨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상처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스텔라이브는 칸나의 빈자리를 생각보다 빨리 메꿨어요. 상처가 금방 회복됐습니다. 거의 그냥 스친 상처야. 그쵸? 여전히 그 빈자리를 뭐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냥 메꿨어. 이제는 티도 안 납니다. 칸나가 누군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스텔라이브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일단 칸나 방송을 보는 애들 대부분이 칸나만 보는 게 아니라 스텔라이브 전체의 시청자였단 말이야. 칸나를 보면 윤희도 보고 윤희를 보면 부키도 보고 부키도 보면 리코도 보고 이랬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칸나가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칸나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스텔라이브 시청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칸나가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그 빈자리가 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칸나는 이제 본인이 나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나를 대체할 사람은 없을 거다. 내가 회사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 없이 이 업무가 돌아갈 것 같아? 라면서 호기롭게 박차고 나갔지만은 사실상 회사는 직원 한 명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 운영이 마비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사람을 뽑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그 자리를 메꾼단 말이야. 그쵸? 모든 직원들이 퇴사할 때 나 없이 이 회사 잘 돌아가나 두고 보자 이러면서 나가는데 결국은 내가 회사를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 또한 회사의 톱니바퀴 중 하나였다. 얼마든지 교체 가능한 그런 현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야. 결국 아이리 칸나도 그런 상황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란 게 증명이 된 사건이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확실히 상처는 낸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면 아이리 칸나만 그만두고 나가면 거기서 끝나는 일이었는데 아이리 칸나 따라가지고 2부도 그만둔 거야. 회사 매니저였던 직원이 2부도 같이 그만두면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칸나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칸나뿐만 아니라 2부한테도 전염이 됐고 2부도 그만뒀으면 다른 소속 버튜버 애들도 똑같이 칸나랑 같은 불만을 갖고 있고 얘네들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겼단 말이야. 그쵸?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 2부까지만 그만두고 이후에 다른 멤버들은 불만 없이 열심히 행복하게 스텔라이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일단은 뭐 강 사장이 이제 잘 막았죠. 강 사장이 이제 뒤숭숭한 분위기 다 잡기 위해 가지고 애들 다 됐고 홋카이도 여행도 가고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하고 완벽하게 사건을 수습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칸나의 졸업에 관한 이러한 이제 데미지는 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그대로 칸나 따라서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스텔라이브의 위기설은 여기서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칸나의 졸업이 이 스텔라이브의 위기를 불러오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칸나가 졸업한 거 보고 따라서 다른 애들도 줄줄이 비엔나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칸나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칸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공감하는 불만이고 회사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단체로 그만두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진짜로 회사가 불만이 문제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라서 칸나의 선택이 지지를 받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칸나랑 2부만 나가고 다른 애들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칸나의 졸업이 그 이유가 그 불만이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게다가 칸나 졸업 후에 칸나 따라 나간 시청자들 때문에 스텔라이브 전체의 구독자랑 시청자가 급감을 하며 이거는 칸나의 데미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거든. 그쵸? 그런데 시청자층의 감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칸나는 사실상
큰 데미지를 주지 못했고 칸나의 빈자리는 금방 메꿔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위기 대처를 강 사장이 잘한 겁니다. 팬들의 불만도 잘 잠재웠고 칸나의 시청자들도 그대로 스텔라이브의 시청자로 남을 수 있게끔 초동 대처가 매우 좋았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인세로 헤비도 방송을 시작을 했죠. 일단 칸나가 헤비라는 이름으로 개인세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했어요. 활동 플랫폼을 유튜브로 선택을 하면서 구독자도 26만까지 확보를 빠르게 했는데, 근데 지금 동시 시청자는 방송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 소속으로 치즈직에서 방송하던 그 시절보다도 더 떨어진 시청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2000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다음 방송에는 또 1000명대 찍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스텔라이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텔라이브 소속이었으면 스텔라이브 공동 시청자가 공유되는 시청자가 봐줄 거거든.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방송을 꾸려가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시청자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오랜만에 복귀한 거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가지고 봤지만은 보다 보면 아 재미없네. 계속 광고만 하네. 계속 이상한 뭐 플랫폼에 가입하라는 소리 하고 계속 뭐 무슨 사건 칸나랑 아니 칸나가 아니죠. 헤이비랑 추억 만들기 자꾸 광고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점점 시청자가 떡락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헤비가 시청자가 떨어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헤비만 그렇다 이런 건 아닙니다. 모든 버튜버들이 기업세에서 개인세가 됐을 때 대부분 망합니다. 일부 고대 버튜버 뭐 파토라라든지 미라의 아카리라든지 키즈나 아이 이런 애들 빼고는 기업세가 개인세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얘네들이랑 요즘 기업세는 달라. 요즘 기업세는 홀로라이브 형식을 취한단 말이야. 홀로라이브 형식은 뭐냐면은 다른 뭐 파토라나 이런 애들은 기업세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더 강했지만은 홀로라이브 시대부터는 1기생, 2기생, 선배, 후배 이러면서 학고시 애들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학고 장사를 하는 애들은 이제 동시 시청자가 대부분 이제 학고 시청자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시청자가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덩치가 많이 커 보이지만은 기업에서 나가서 개인세가 되면 시청자가 급감하는 경향이 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부분 애들이 기업세에서 개인세가 됐을 경우 방송이 박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세 데뷔 직후에는 큰 관심을 받지만은 서서히 시청자랑 관심도가 줄어들면서 방송이 망하는 게 요즘 개인세들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호로라이브에서 나가가지고 독립했던 키류 코코, 우루아루시아, 미나토 아쿠아 얘네들도 모조리 싹 다 망했습니다. 초반에는 구독자 100만 명 돌파하면서 잘 나갔거든. 근데 점점 시청자가 떨어져. 왜? 더 이상 홀로라이브가 아니니까. 홀로라이브에라면 다른 멤버들 이야기도 하고 홀로라이브 이제 단체 컨텐츠 이야기도 하고 할 게 많거든. 자기가 방송 안 해도 화제거리가 계속 생산이 된단 말이야. 근데 개인세가 되는 순간 홀로라이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 생산되는 컨텐츠가 없게 되면서 시청자들도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야 루시아야 뭐 루시아라고 하면 안 되죠. 뭐 아쿠아한테 가가 사쿠나한테 호로라이브에서 새로운 대형 컨텐츠 하는데 너 호로 러스트에 나가? 너 호로 마리오 카트에 나가? 물어볼 수 없잖아. 못 나가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비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헤비가 망해가는 방송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일단 호로라이브 아카츠키들도 개인세 데뷔하고 나서 호로라이브는 내가 신경 안 쓴다. 나는 내가 자유롭게 내 개인 방송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행동을 했었다가 방송 망하게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호로 큐어 막 하면서 야! 내 앞에서 호로라이브 아는 척 하지 마. 내가 니들보다 더 잘 알거든? 이러면서 홀로파리를 했었어요. 모두가 했어. 그러니까 헤이비도 시청자 박살나가지고 막 세 자리 숫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텔파리를 시작할 건데 그때 뭘 하면 좋냐? 그쵸? 헤비가 방송 딱 켜가지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버튜버 아이리칸나씨의 오리곡을 한번 불러볼게요 하면서 막 아이리칸나의 노래를 커버를 하는 거야. 야 기가 막히죠? 야 제가 좋은 아이디어 드렸으니까 방송 시청자 수 세 자리 내면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쵸? 자 어쨌든 스텔라이브는 칸나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망한 거는 헤비가 망한 거고 헤비가 위기인 거지. 스텔라이브는 잘 나갑니다. 일단 뭐 노래 아이리 칸나의 노래 더 이상 그립지가 않아. 왜? 노래하면 정열의 리제가 있고 용사의 니코가 있고 뇨 하는 린이 있잖아. 그쵸? 그리고 방송 에이스 스텔라이브 앞으로 향후 10년 아니 한 2, 30년을 먹여 살릴 강지의 국민연금 부키가 있잖아. 그쵸? 부키만 믿고 가면 돼. 이 부키는 강지의 인생 보험이에요. 게다가 투병촌을 벌이는 초나까지 있고 칸나의 빈자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쵸? 게다가 칸나가 헤비로 활동하면서 이제 더 이상 칸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죠. 왜? 그리우면 헤비 방송 보러 가면 되니까. 그쵸? 없을 때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데 부활하니까 뭐 헤비 방송 보니까 뭐 그립진 않은데 생각보다 예전만큼 재밌지는 않네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슬슬 대가리가 봉인되는 거야. 없을 때는 그립고 보고 싶고 막 그런데 막상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 다시 만나게 되면 옛날에 그 문제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니까 한 번 헤어진 커플은 재결합하면 똑같이 또 헤어진다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헤어졌으면 전 여친이랑 재결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결국에는 최종 승자는 강 사장이 됐죠. 칸나의 반란을 완벽하게 진압을 완료를 했어요. 근데 아슬아슬했습니다 진짜. 왜냐면 이 칸나의 반란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버튜버들이 나왔잖아. 네다섯 명이 맞다 칸나 불만 동의한다 우리도 관계 개선을 요구한다 이러면서 힘을 합쳐가지고 단합해가지고 강 사장한테 대들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또 유메 퍼센트 시즌2 나오는 거야. 그쵸? 강 사장 개빡쳐가지고 애들 다 해고시켜버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판때기 다 뺏어버리고 윤희는 너 개인세 해라 이러면서 윤희한테는 모델링 주고 끝내버릴 수 있다니까. 강 사장은 그런 성격이에요. 강 사장 호락호락한 성격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 칸나의 반란에 동조한 세력이 2부밖에 없었고 회사의 형태가 유지되는 정도의 반란이 진압이 됐기 때문에 강 사장이 그냥 회사 유지하기로 생각을 한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일개 버튜버가 회사를 뒤엎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이 통할 정도로 하려면은 소속 버튜버 애들 다 합친 것보다 자기가 구독자가 많아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구독자 300만 400만 된다? 그러면 이 반란이 성공했을 거야. 사장을 교체할 수도 있었을 거고 아예 스텔라이브 박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거든. 게다가 시청자 구독자 대부분 강자한테서 나온 거였고 칸나 없더라도 유지가 되는 스텔라이브였기 때문에 사실상 반란이 진압이 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칸나가 준 데미지는 확실하게 막았어요. 게다가 초반에 헤비 언급 금지 시키면서 강지의 초동 대처도 완벽했죠. 회사를 지켜냈고 칸나의 존재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칸나의 그림자마저 지워버린 그런 스텔라이브가 현재 됐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 전쟁은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게릴라전이 남았어. 전쟁은 이겼는데 테러리스트들이 게릴라전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칸비가 치즈 채널 파가지고 방송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일단은 전쟁은 이겼지만은 이제 골치 아픈 게릴라전이 시작이 되면서 칸비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테러를 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강 사장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강 사장이 이제 대응을 잘하면 됩니다. 초반에 헤비 언급을 금지했던 것처럼 칼같이 대처하는 거야. 더 이상 칸나의 존재감이 스텔라이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엄격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멤버들한테 헤비 언급하지 마라 방송에서. 헤비랑 같은 합방하지 말고 헤비랑 같은 컨텐츠에 뭐 대형 서버에 참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이제는 그래도 돼. 옛날에는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칸나를 그리워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대처를 했다가는 난리 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헤비의 그림자마저 그쵸, 아이리 칸나의 그림자마다 다 지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스텔라이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시청자 누수는 생길 겁니다. 만약에 칸비가 치지직에서 방송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스텔라이브 방송 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거 칸나 아니야? 이러면서 애들이 본단 말이야. 아무리 강지가 언급 금지하고 보러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시청자는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존우 방송 안 보고 헤비가 누군지 모르는 시청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래가지고 치지직 방송만 보는 친구들은 몰라. 그러다가 어쩌다가 신규 방송인이 있어가지고 딱 클릭해서 봤는데 목소리가 칸나랑 비슷한데? 칸나가 복귀한 건가? 칸나예요? 라고 진짜로 몰라가지고 채팅 쳤다가 밴당하는 애들도 수두룩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다른 커뮤니티나 존우 방송 와가지고 제가 취지직에서 누구 방송 보면서 칸나냐고 물었는데 밴당했는데 존우님 이거 뭐예요? 얘가 진짜 칸나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 또 생길 거란 말이야. 몇 달 뒤면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게릴라전이 칸비가 유일하게 스텔라이브한테 유의미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하나 남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졌어. 강 사장한테 패배했어. 그렇지만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스텔라이브한테 상처를 주고 스텔라이브의 시청자 뺏어오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결국에는 아이리 칸나는 과거의 존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은 스텔라이브 시청자들은 아이리 칸나가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최후의 승자는 강지의 스텔라이브가 될 거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이 칸나의 반란은 진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개인 버투버의 반란이었습니다. 일단 한국 버투버판에서 가장 강력했던 반란은 니즈산지 KR의 신유아 현 이주인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리 칸나 헤이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거죠. 일단 칸나랑 이주인의 차이라면 이주인은 결국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박살내버렸거든. 아예 찢어버렸단 말이야. 니지산지 KR을 한국 시장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칸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거죠. 근데 뭐 강지는 그래도 대형 스트리머가 상대였잖아. 그래가지고 칸나는 그래도 강지라는 대형 스트리머가 상대였기 때문에 열심히 잘 싸웠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혹시 이거 어마어마한 구멍을 낼 수 있나?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혹했는데 뭐 그 구멍은 금방 메꿔질 정도로 하찮은 구멍이었다. 어쨌든 아쉬운 점은 진짜 숨기는 거 없이 폭로전 하면서 내가 요런 부분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내가 강지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때려친 거다. 요렇게 다 폭로를 했으면 더욱더 큰 데미지를 주고 더 꿀잼이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쉽죠. 근데 칸나가 본인도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가 말 안 한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던 게 아마 본인의 불만이 다른 소속 버튜버들도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도 입을 다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려고 굉장히 사이가 멀어진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이 과연 화해하는 날이 올까? 그쵸? 일단 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화해하지 않겠나. 한 10년 지나면 둘이 저기 포장마차 가서 굴도 까먹으면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화해하지 않겠나. 그쵸? 그때 되면 이제 헤비가 스텔라이브 방송 와서 야
내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일본에서 망해가지고 강 사장이랑 윤희 손잡고 한국 와가지고 이거 다 내가 키운 거야. 야 너 나 알아? 스텔라이브 6기생 애들 데리고 너 나 아냐? 네가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사는 거 다 내 덕분이야. 깍듯하게 모셔 이러고 강지도 맞장구 치면서 그래 우리 회사 기둥 하나 세워내다 요런 이제 훈훈한 그림 나오면서 꿀잼각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10년 걸리지 않겠나. 그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스텔라이브 6기세 군기 잡는다고 초청해가지고 특별 게스트 초청해서 부르면 꿀잼일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